모로코 영토와 맞닿은 인구 8만 명의 스페인령 도시 세우타에 6만 명의 난민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며 벌어진 일명 세우타 사태, 유럽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난민과 이민자 유입의 요하적인 입장을 보이던 유럽 좌파 진영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그동안 이민을 강력하게 규제하자는 우파 진영은 이번 사태를 기회 삼아 목소리를 높이는 양상입니다. 오늘 알비에서는 대규모 무슬림 이민자 유입이 촉발한 유럽의 분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태의 시작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며칠 만에 6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목숨을 걸고 바다에 뛰어들어 방파제를 돌아 헤엄쳐 건너는가 하면 국경 철조망을 무더기로 부수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만 지금까지 100명에 육박합니다. 인구 8만 명의 작은 도시에 6만 명이 한꺼번에 들이닥치자 시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생필품이 동나면서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스페인 정부는 결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에 장갑차와 정규군을 전격 투입해 들어온 사람들을 강제로 밀어내며 즉각 송환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러면 왜 하루아침에, 그것도 하필 세우타라는 곳에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일까요? 또 마침 6만 명의 난민이 들이닥칠 때 모로코 군경의 국경 감시가 소홀했던 게 좀 이상하잖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모로코 정부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세우타는 스페인령이지만 지리적으로는 북아프리카 모로코 영토에 둘러싸인 도시입니다. 모로코는 이 때문에 역사적, 지리적 이유를 들어서 끊임없이 세우타의 영유권을 주장해왔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로코 남쪽에 1975년까지 스페인 식민지였던 서사하라라는 곳이 있는데요. 스페인 철수 직후 모로코가 여기를 자기들 영토로 편입하자 옆나라 알제리가 여기 독립운동을 지원하면서 두 나라는 앙숙관계가 됐습니다. 스페인은 그동안 서사하라 문제에 흐린 눈을 하고 있었는데 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2022년에 서사하라가 모로코 영토임을 인정하면서 유럽에 대규모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알제리가 경로했거든요. 알제리와의 관계를 마냥 안 좋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산체스 총리가 관계를 풀기 위해서 알제리를 전격 방문해서 관계를 풀었는데 이게 세우타 사태 발발 불과 열흘 전이었습니다. 모로코로서는 스페인과 알제리의 밀착이 자신들의 외교적 고립을 불러온다는 위기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겠죠. 이러한 위기감에 인위적으로 국경 붕괴를 조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연히 비난의 화살은 산체스 총리에게 쏟아졌습니다. 산체스 총리가 이 미묘한 삼각관계를 잘 관리하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요. 2018년 집권 초기부터 다른 유럽 국가들이 거부한 난민 구조선 아쿠아리우스호를 전격 받아들이는 등 유럽 내에서 대표적인 포용적 이민 정책을 펼쳐온 인물이거든요. 산체스 총리가 세우타 현장을 방문하자 주민들은 총리를 향해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고, 또 일부 주민들은 총리가 탄 차량을 둘러싸고 발길질을 하면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여기에 스페인 본토에서도 인권과 포용을 외치더니 정작 자국민의 안보는 뒷전으로 밀어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산체스 총리는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EU 22개국 정상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입국이 결코 정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이례적으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강경우파 성향의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는 물론이고 중도 좌파 성향의 덴마크 프레데릭센 총리까지 전면에 나섰습니다. 지난 4일 전격 개최된 긴급 장관회의에서는 국경 통제 강화와 불법 이민자 즉각 송환이라는 파격적인 강경책들이 속속 도출됐습니다. 유럽 대륙 전체가 이민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계기가 된 거죠. 여기에 유럽 통합의 상징이자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쉥겐 조약마저 무너질 위기입니다. 1995년 처음 발효된 쉥겐 조약은 영내 국경 검문을 전격 폐지해서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협정인데요. 그러니까 쉥겐 협정 가입국 내로 한 번만 들어가면 다른 국가 어디로든 별도의 국경 검문 없이 이동할 수 있죠. 이것 때문에 쉥겐 협정 발효와 함께 중동 및 북아프리카발 불법 이민자 유입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빨라졌습니다. 이번 EU 긴급장관 회의에서 이탈리아는
한 달간 스페인에 대한 쉥겐 협정 적용 중단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에 핀란드와 덴마크가 즉각 동조하고 나섰죠. EU 집행위원회는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예외적 사유가 필요하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이 쉥겐 체제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외곽 경계만 뚫리면 내부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강경우파 정치인들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영국의 나이젤 파라지 개혁당 대표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 도버 해협에 해군을 배치해야 한다면서 이민자 유입을 국가 침공으로 규정했습니다. 프랑스의 마린 르펜은 즉각적인 국경 봉쇄를 요구했고 또 독일을 위한 대안 AfD의 바이델 대표는 이슬람포비아를 자극하면서 군경 동원을 주장했죠. 이탈리아의 살비니 부총리 역시 시위 영상을 계속해서 공유하면서 노골적으로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파의 결집, EU의 입법기구인 유럽의회까지 집어삼켰습니다. 프랑스 국민연합 RN과 독일의 AfD 등이 속한 강경 우파 그룹 유럽을 위한 애국자들은요, 긴급 본회의를 열고 세우타 사태를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이 무산되자 국경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중도 우파 성향의 유럽 국민당 그룹과 중도 좌파 진영은 지금이 여름 휴회기라는 점을 들어서 본회의 논의는 9월 정례회의 때 하자고 미뤘거든요. 강경 우파 그룹은 비록 84석으로 188석인 국민당 그룹에는 크게 밀리지만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유럽의회 주도권을 끌어오려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시선은 다가오는 유럽 각국의 주요 선거에서 강경 우파 정당들이 얼마나 선전할지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당장 9월에 열리는 스웨덴 총선에서는 이번 사태로 강경 우파 스웨덴 민주당이 선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총선이 앞으로 1년 남은 스페인에서는 제1야당인 중도 우파 국민당이 32%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엔 현재 지지율이 20%에 육박하는 강경 우파 보크스와의 연정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죠. 나치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극우 세력의 부상을 극도로 경계해온 독일에서는 강경 우파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 AfD가 지지율 28%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주목받는 건 내년 4월 열리는 프랑스 대선입니다. 이미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결선 투표에 올랐던 마린 르펜의 대권 도전이 예정돼 있거든요. 르펜의 국민연합이 그 사이 지지율을 크게 끌어모은 상황이라서 이번에는 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과연 이번 세우타 사태는 온 유럽을 강경 우파로 물들이는 결정적인 나비 효과가 될까요?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